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얘기가 아닌 국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가격 상승과 함께 공급 부족을 동시에 겪고 있는 열연과 후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중에서 열연과 후판은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귀하신 몸이 됐는데요. 우선 이제 표를 보시면 시중 열연과 후판 유통 가격은 톤당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1년 5월 이후에 약 10년 만인데요. 4월 셋째 주 현재 시중 유통 가격을 보면 열연이 톤당 96만 원에서 102만 원으로 저점이었던 지난해 7월 말 대비 약 29만 원이 올랐고요. 후판은 96만 원에서 101만 원으로 34만 5천 원이 올랐습니다. 중국산 수입 오파가는 더 올랐죠. 공식 오파 가격은 열연이 FOB 기준으로 톤당 825불에서 840불, 후판이 830에서 840달러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약 배가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 수출 증치세 환급, 일명 퇴세율이죠. 요거를 영세율로 가겠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면서 일부 업체들이 요 축소분을 100% 가격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잉커우 같은 경우에는 후판 오파 가격을 CFR 기준 870달러에 냈고 1조광철 같은 경우는 열연을 940달러에 오파를 냈습니다. 가격이 왜 올랐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스틸데일리나 여러 매체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하소연이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공급이 왜 부족한지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입 감소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수 시장의 그 40%를 차지를 했던 그 수입의 축이 무너지면서 체감적으로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회 자료를 보면 1~3월 열연 수입량은 전년 대비 33%가 줄었고요. 후판 같은 경우에는 37%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된 이후에는 중국이 자국 우선 정책을 펴고 있고, 공교롭게도 일본 역시도 합리화를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자국 내 우선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메이커의 생산 구조 변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부제철이 모두 다 3사 모두 다 전기로 열연 생산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400만 톤 전후의 공급 능력이 좀 줄었고요. 또 상반기에는 포스코와 현대 모두 크고 작은 합리화라든가 보수공사가 또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 메이커가 의도적으로 생산을 줄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협회 자료를 보면 1, 2월 누계 기준으로 열연은 생산이 약 1.2% 정도 늘었고요. 내수 판매는 4% 정도 늘었습니다. 물론 수출은 줄었죠. 또 후판 역시도 생산과 내수 모두 줄었는데, 그럼 후판은 왜 줄었느냐? 이거는 이제 쇳물부터 메이커가 자동차나 가전용 열연을 갖다 우선 배급을 하다가 보니까 슬래브 단계에서부터 조금 뒤로 밀렸다, 이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는 수요 호조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철강 다소비 산업, 우리 5대 수요 산업이라고 하죠. 요 산업들의 생산을 보면 설비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SOC 투자, 또 혹은 제조업 생산 이런 걸 보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가 이제 3월부터 8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봉쇄 조치가 지어졌었죠.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우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이런 제조업들이 생산이 좀 줄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가동률이라든가 생산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의 품목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갖다 회복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자동차와 가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락다운이 진행 중인 해외 공장 생산분을 국내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4분기부터 굉장히 생산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조선 역시도 그동안에 이제 수주 증가에 힘입어서 건조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1, 2월 그 누계를 보면
상당히 많이 좀 늘었고요. 70%대가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설계부터 건조까지 기간이 가장 빠른 이제 컨테이너선이 최근에 이제 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 특히 후판 같은 경우에는 공급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하반기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좀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내 메이커들의 자동차라든가 가전 우선 정책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통 구매 비중이 높은 건설이라든가 중소관건사 등은 구매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시중에서 부족 현상을 갖다 더 느끼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유동성과 이게 이제 시중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하고 맞물려서 실제 필요 이상으로 구매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시중 공급 부족 현상을 갖다가 더 크게 느끼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가격 전가라고 하는 게 1차 유통점에서 바틀렉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격 전가가 원료에서부터 제품 그리고 최종 수요가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수요가들도 이익이 나는 구조가 돼야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메이커에서 1차 유통까지는 가격 전가가 됐지만 1차 유통에서부터 2차, 3차 유통 혹은 중소 부품사들한테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의 예를 들어 보면 소재 가격은 연간 계약 혹은 프로젝트별로 이제 계약을 하는데 물론 이제 계약서에는 소재 가격이 급변동할 경우에는 조정을 한다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들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그게 기간이 대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가격은 거의 주간 단위로 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조약 계약 내용이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급을 해왔던 유통상들이 중도의 납품을 포기하거나 또 건설 전문 이렇게 철골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원청사에 아예 공급 납품을 갖다 중단하고 공장 가동도 중단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도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메이커가 원청사가 소재를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해주는 1차 벤더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2차, 3차 이런 벤더들은 시중에서 자기 책임하에 소재를 구매를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납품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소재 가격을 갖다가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서 공급을 해왔는데 이게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최근에는 어떻게 하느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기업중앙회 같은 데 이렇게 탄원서를 청와대 탄원서까지 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나서서 가격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까지 철강사가 너무 이익을 많이 낸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격 급등이 마치 철강사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 철강사만 이익을 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좀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결국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의 핵심은 납품 구조이지 철강 가격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철강사도 장기적으로 고객 상생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도한 이익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납품 구조 문제는 철강사의 문제가 아닌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 됐건 정부 부처까지 나서서 가격 문제를 거론한다는 점은 철강사들 입장에서 보면 2분기에 최근에 또 원료 가격이 다시 오르고 국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 2분기에 철강업계들의 화두는 가격 전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공급 부족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화두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반도체 수급 차질 때문에 생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요. 또 가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특수가 거의 마지막 단계 아니냐. 그리고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 해외 공장들이 돌아가면 국내 생산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반도체 문제는 저희가 메이커나 현대차에 확인을 한 결과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고, 또 소재 수급도 정상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고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대답이 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히려 좀 수요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착공 면적도 굉장히 좀 그 전년 동기 대비 1, 2월 달 기준으로 보면 50%가 늘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물류센터 붐이라든가 각종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됐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다시 재개가 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2분기, 더 나아가 하반기에도 건설 수요는 많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조선도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인가? 애석하게도 공급 측면에서는 더 늘어날 여지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담당 스틸데일리 담당 기자하고 포스코 열연 후반 담당 임원하고 통화를 했을 때에도 이분들도 역시 연말까지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대답을 했어요. 결국에는 메이커 역시도 자동차라든가 가전 우선 정책은 좀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해외 쪽에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일본이 한간에는 가동 중단했던 소형 고로를 재가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럼 결국 남은 것은 이제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현 시점에서 보면 내수 우선 정책을 하고 있고, 또 증치세 아까 황금 문제 요거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급 불균형 문제는 상당히 좀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변수는 없을까라고 좀 살펴보면, 역시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인 것 같아요. 중국 정부 약속대로 감산이 정말로 이행이 되느냐, 또 중국 정부가 바라는 대로 내수가 정말 좋아서 수출 여력이 좀 줄어드느냐, 이런 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감산에 대한 핵심 뒷 배경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 역시 쉽게 포기하거나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은 아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수요 측면에서도 1분기에는 지금 거의 30에서 90%대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 10%에서 20%대의 성장세는 계속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퇴세율 축소분을 가격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 때문에 계약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쪽에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차질인데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가령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판매량에서 자동차용 판매가 25% 정도 되고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만 톤 중에서 약 500만 톤 정도가 자동차용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생산이 조금 차질을 빚으면 전체 수급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격 얘기는 가격이 언제가 정점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강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